손수건도 하고 자려고 합니다. 안녕. 네, 갈 때마다 출력이 하시고 드시고 점심량만 좀 구별하셔서 드시면 됩니다. 장난이 아니다. 지금 자궁이 들어가고. 언니야, 독한 거 좀. 뭐 아파서 도수치료 왔어요. 가면 이. 언니가 57 오잖아. 응. 나 57 11이거든. 너무 커서 안 건가? 양이 엄청 많겠는데? 백일떡. 꽤 걸리나? 근데 엄마 원래 이거 몇 번 익히는지 아나? 아이고 이뻐라 우리 공주. 너무 이쁘네. 그니까 아이고 감사하네. 맛있는데? 모르겠어. 아니 샤인머스켓. 정님들은 신경질하고. 백일 축하합니다. 백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소연이 백일 축하.
머리하러 미용실에 왔습니다. 제가 원래 반곱슬이 심한데 지금 너무 난리가 나서 매직으로 좀 당기고 끝에만 약간 파마를 할 생각입니다. 네, 아주 오랜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 한번 다녀오겠습니다. 이번 정류장은 공공청사 51번부터 역시 속도를 낮춰 한번 보세요. 저 독서대 산 거 자랑하려고 보여드립니다. 이렇게 생겼는데 이렇게 고정도 잘 되고, 이 독서대가 진짜 제일 좋은 게 이렇게 360도 회전이 돼요. 짜잔, 이렇게 회전이 되고, 이거를 잡고 올리면 높이 조절도 되고, 그래서 굉장히 만족하는 독서대입니다. 독서대가 이게 또 회전되는 것도 엄청 좋은 게, 이렇게 책상에 이렇게 있으면 옆에다가 이렇게 책을 놓고 좀 이렇게 돌려가지고 볼 때도 많거든요. 이렇게 딱 정면으로만 읽을 수 있는 독서대였는데
이렇게 자유롭게 회전하면서 읽을 수 있어서 좋습니다. 짱! 아유 귀여워. 웃지만 말고 분유를 드세요, 소연아. 분유를 먹어야지. 귀여워라. 분유? 분유? 맛있는 분유? 먹어볼까? 웃지 말고 분유를 드세요. 너 왜 웃어? 안 먹을 거야? 아이고. 어이구. 아점 먹으려고 합니다. 오늘도 제 식단은 동일합니다. 야채 볶은 거랑 아까 갈아둔 토마토 주스랑 오늘 공부하면서 먹을 아이스 아메리카노 내려놨고 밥 먹고 나서 먹을 오메가3. 다르지 않은 반복되는 루틴입니다. 오늘도 맛있는 야채 오트밀이랑 같이 이렇게 먹습니다. 맛있다. 재미있게 돈 버는 거. 어차피 행복하려고 일하는 건데 나의 시간과 에너지를 아낄 수 있고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는 방법을 이거는 어디서 가르쳐주지 않지 않나? 안녕하세요, 크리에이터 드로잉들입니다. 개인 사업자 내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5월달 되면 종합소득세를 내요. 저희 세무사님이 이렇게 서류를 이렇게 보내준 거예요. 정말 오랜만에 제 수익을 몰아봤어요. 수익 공개. 여러분 이거 궁금하죠? 2021년에 연 매출이 4억 7,700, 22년에 5억 4,900, 23년에 확 떨어집니다. 3억 6,300. 그리고 그 다음 2024년에 6억 5,500. 어떻게 갑자기 2배가 됐지? 하는데 이게 손목을 잡아당기면 좀 아프고요. 손목 위로 전완근을 살짝 잡아주시면 편하게 들어가실 수 있어요. 좋아요. 그대로 천천히 무게중심을 다시 내쉬면서 나서실 거예요. 자, 그 상태로 오른 무릎을 하내시면 돼요. 그렇지. 발등을 더 밀어내시려고 하셔야 돼요. 자, 일단 여기까지 됐더니 왼쪽 무릎을 펴야 돼. 무릎을 펴야 돼. 발목을 포인하세요. 발목을 펴게. 그렇지. 넣어요. 힘을 안으로. 오른발 위에 얹어. 오른발 위에 얹어. 그렇지. 그래서 힘들어요. 오케이. 자, 거기서 내 엉덩이를 감싸셔야 돼요. 오케이. 좋아요. 자, 우리 일어나시죠. 이때 여러분들 이마와 무릎이 가까워지게 오른다리 펴내고 몸을 한번 세워주실게요. 전굴
하체 손질하고 왔더니 손가락이랑 손목이 너무 아픈데요. 오늘 신랑 야근 당첨이어서 저도 육아 야근 당첨입니다. 소연이 자는 동안 공부를 좀 해야 됩니다. 아이스박스. 기사 읽고 있습니다. 요즘 기사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같이 잠깐 볼까요? 댓글에서 주식은 안 하시냐고 여쭤보시는 분들이 좀 많으셨는데 저는 주식은 안 하고 있습니다. 계좌도 없어요.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고 매수 매도하는 방법도 잘 모릅니다. 부동산에 모든 자산이 다 들어가 있고 주식은 자산이 어느 정도 증가하면 주식도 투자를 어느 정도 할 생각입니다. 일단 지금은 부동산만 하고 있고 그래서 부동산 기사 위주로 거의 대부분 읽고 있습니다. 주식 기사는 읽어도 잘 몰라요. 지금은 8월 넷째 주고요. 8월 넷째 주에 이제 주로 나오고 있는 기사들 중에서 서울의 월세가 가속화되고 있다고 합니다. 동대문구랑 강북구에는 지난달 7월 월세 비중이 60%가 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서울 아파트 전체에서도 전체 거래된 임대량 중에서 월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48%로 약 절반 정도 됩니다. 대부분 임대를 구할 때 전세를 많이 구하잖아요. 월세는 멀쩡한 돈이 나간다는 생각이 좀 있다 보니까 월세보다는 전세를 주로 구하는데 이제 전세가 627 대책으로 전세 대출에 대한 규제가 들어왔어요. 전세 대출량이 늘어나면서 전세 대출을 이용해서 높은 전세를 구하다 보니까 그 전세 가격이 높아지고 이제 매매가도 더불어 높아진다고 생각을 해서 전세 대출에 대한 규제를 했습니다. 어떤 규제였냐면 전세 대출을 할 때 보증보험을 들어주잖아요. 그 보증 비율을 줄여버리고 조건부 전세자금 대출을 제한했습니다. 이제 못하게 했거든요. 그게 어떤 거냐면 쉽게 말해서 갭 투자하는 물건에 대해서 전세자금 대출을 안 해주겠다는 규제입니다. 그래서 신축 아파트 같은 경우에 입주하는 아파트들이 이제 동대문구에 많았고 이제 서초구에도 지금 입주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런 신축 아파트들의 전세 가격이 되게 높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높은 전세금을 맞출로 받아가지고 전세를 들어올 수가 없다 보니까 전세 들어올 사람이 없어지고 그래서 내가 만약에 임대를 놓는 입장이라면 이걸 전세 가격을 낮춰서라도 임대를 놓으려고 했었는데 이제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차라리 내가 대출을 받아버리고 이걸 월세 줘버리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왜냐면은 한번 전세 계약을 하면 4년은 임대인 입장에서 4년이 묶여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4년 동안 예를 들어서 나는 10억짜리 아파트 분양을 받아서 전세를 한 6억에 맞추려고 했었는데 이제 6억 전세를 들어올 수 있는 조건이 되는 사람이 많지가 않은 거예요. 왜냐면 전세 자금 대출을 그만큼 못하게 해버렸으니까. 원래는 내 돈 4억이랑 이제 6억의 임차인의 전세금을 합쳐가지고 이 집을 원래 잔금을 치려고 했었는데 이 전세 금액을 뭐 5억 이렇게 1억이나 내려야 되는 상황이 돼버리니까 내가 그럴 바엔 차라리 이거를 월세를 받아먹고 말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시장에 전세 매물이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매물들이 전세가 아니라 월세로 나오면서 이제 월세 물량은 많아지고 전세 물량은 적어졌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월세가 지난달에 거래가 굉장히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세 월세화라는 기사들이 요즘 많이 나오고 있어요. 갑자기 아기가 깨서 아기 재우고 왔습니다. 짜잔. 너무 귀엽죠? 아무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울 아파트 시장의 전세가 월세로 전환되는 전세 월세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기사가 8월 넷째 주의 주요 기사들 중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좀 기사거리가 없는 건지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기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재개발, 재건축 추진하는 단지들이 꽤 많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기사들이 주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잠실에 있는 잠실 르엘이 분양을 합니다. 되게 유명한 단지죠. 파크리오 앞에 있는 그 단지인데, 이 단지가 이제 분양을 하는데 조합원 물건을 빼고 일반 물량만 해서 216가구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216가구가 일반 물량으로 나오는데, 일반 물량은 제일 큰 면적이 전용 74제곱미터. 전용 7사면 30평 정도 되거든요. 29평, 30평 정도 되는데, 이제 전용 7사 분양가가 17억 7,700만 원 정도에 나온다고 합니다. 그 앞에 있는 잠실 레미안 아이파크가 지금 전용 7사 분양권이 31억 원에 거래가 됐거든요. 그래서 31억 원인데 옆에 있는 르엘이 17억으로 나왔으니까 시세 차익이 한 10억이 넘겠죠. 그래서 로또 청약이라고 지금 기사에 나왔습니다. 요거는 로또 청약이어서 경쟁률도 엄청나겠지만, 사실 지금 주택담보대출이 6억 원까지로 막혔잖아요. 근데 이 아파트 분양가가 17억이잖아요. 그러면 현금이 11억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은 현금이 좀 있는 사람들만 지원을 할 수가 있고, 그래도 경쟁률은 엄청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워낙 입지가 좋고 가격이 싸니까요. 그리고 또 이제 627 대책 후폭풍으로 인터넷 뱅킹들이 대출 규제에 비상이 걸렸다는 기사가 또 있습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저희가 알고 있는 시중의 일반 은행들이 이제 신한, 국민, 하나 이런 은행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인터넷 뱅킹은 카카오뱅크, K뱅크, 토스 이런 애들이 있잖아요. 이런 애들이 대표적인 인터넷 뱅킹인데, 인터넷 은행은 정책상 신용 평점이 하위 50%, 그러니까 신용 평점이 평균보다 안 좋은 사람들에게 해주는 대출을 최소한 30%는 맞춰야 되거든요. 근데 627 대책으로 지금 주담대를 제한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지금 대출이 좀 막히니까 인터넷 뱅킹 입장에서는 대출을 못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30%를 중저신용자들로 채워야 되는데, 이걸 채워주지 못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일반인들한테도 대출을 해줄 수 있는 양을 줄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나 신용평점이 50% 이상인 사람들이 대출을 많이 못 받게 되는 실정입니다. 사실 이런 인터넷 뱅킹들이 대출 금리가 좀 쌌거든요. 그래서 이런 대출들을 많이 이용을 했었는데, 근데 이 대출이 좀 많이 막힌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부동산 기사들은 627 대책 이후 어떻게 됐는지, 서울 아파트 집값, 그리고 뭐 월세, 전세 월세화, 그리고 이런 대출의 부작용으로 주택 구입이 더 힘들어졌다, 이런 내용들이 주로 나오고 있고, 지금 현재 시장은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627 규제를 때려맞고 거래량이 폭락해서 시장이 좀 잠잠해진 상황이다. 그리고 전세 물건이 거의 없어지고 월세로 많이 돌아서고 있다. 그래서 전세가 귀해지고 있다. 요 정도입니다. 특별히 볼 내용은 그 정도밖에 없었던 것 같고, 지방시장에서는 대구랑 부산 아파트 전세가가 일부 지역에서 좀 상승하고 있다는 기사가 나오더라고요. 대구랑 부산이 진짜 오랫동안 힘들었거든요. 공급 물량이 너무 많았어서 아주 오랫동안 힘들었어요. 그래서 가격이 계속 오르지 못하고, 한 2년 전에 봤던 아파트가 4억이었는데 어제 봤는데 여전히 4억이더라고요. 근데 이제 전세가는 좀 많이 올라와서 갭은 좀 많이 줄어들어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그 지방시장은 지금 서울시장이랑 상반되게 계속 안 좋았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이제 대구랑 부산시장에서 조금 전세가가 올라오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다. 왜냐하면 공급 물량이 해소되고 있기 때문에. 라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오늘의 기사 공부는 여기서 끝. 안 자고 꼬물거리고 있어요. 뭐야, 꼬물꼬물거리고 있어요. 아이고, 잠이 안 오나 보다. 아이고.
벌써 9시 넘었지 지금 오빠. 이제 밥 먹네. 콩물에다가 오이 넣어가지고. 그걸로 밥이 되니. 너무 맛있는데? 이거 엄마가 신세계에서 사온 콩물이래. 근데 이거 너무 맛있어서 자기가 신세계 한번 갔다 와야겠는데? 해줄걸? 아이고 잘하네 우리 조연이. 아이고 잘한다 우리 공주. 육퇴했습니다. 운동 갑니다. 지원이 발바닥 지그시 눌러내신 상태. 손이 움직이지 않고 몸통 가운데에 그대로. 자, 가운데에 멈춰주시고 다시 한번. 그렇지. 잡고 점프하시고 오른쪽으로 들금 몸을 옮겨주시고. 우리 다리를 펴내시고 양손에 막 잡아. 거울 앞으로